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연단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곧 있으면 부끄러워질 것 같은 게 지금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를 계속 진행할 걸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용현한테. 아마도 이제 김용현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공소장 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헤드라인만 전해드립니다만은 이 얘기는 뭐야? 마치 질서 있게 일반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뭐 체포도 없었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허언이라는 게 적어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계엄이 한 번 안 됐을 때 두 두 번, 세 번 더 해라. 그러고도 네. 남을 인간이죠. 소신의 한복판 그러니까 영등포구 신길동에 어쨌든 비밀 구금 시설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아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합동수사본부는 두 개의 수사단으로 나눠집니다. 1수사단과 2수사단으로. 그래서 네. 1수사단은 정치범들. 근데 이 정치범들 중에서는 여야 대표, 국회의장 이 사람들은 잠재적 정치활동 직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잠재적 정치활동자로 간주해가지고 바로 체포해서 거기로 비밀 구금시설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2수사단이 이제 정보사하고 방첩사로 이루어져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뭐 불순 세력을 잡겠다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정말 아니 요즘은 말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장난말 술자리에서 오고 갔던 그냥 그야말로 장난말이 이게 실제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검찰이 지금 네. 특전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군 장성들 대부분 구속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증언의 종합 같은데 네. 총을 쏴서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고 전원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고 이게 아마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소 사실로 적힌 내용으로 보입니다. 와. 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내용이 사실 상상 이상이에요. 예. 계엄을 선포됐던 날 아니 저렇게 하는데 많은 지금- 국민들이 엄청 두려움에 떨었더라고요. 경찰에 네. 신고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11시에 저 뭐 도서관 끝났는데 집에 가도 되나요? 뭐 막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시달렸고 심지어 영등포구에 있는 경찰들이 너무 많이 국회로 가가지고 네. 거기에 신고된 사건 사고를 영등포 경찰에서 못 가서 소화를 못할 정도로 소화를 못해서 네. 다른 곳에서 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혼란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을 꾸미고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계엄 그 당일날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계엄 해제되기 전에 네. 계엄군이 몰려와서 잡혀갈 수도 있다고 방송 그 패널들을 아. 불러놓고 방송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나 김용현 얘기나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러나는 네. 건데 아까 제가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거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또 우리한테 약간 확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회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히틀러가요. 나의 투쟁이란 책 유명하잖아요. 네. 국내에도 지금 출간이 돼 있어요. 원래 이거 금서였거든요. 네. 히틀러가 쓴 책이거든요. 음. 히틀러가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성공하려면 엄청난 거짓말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계속 정치 선동을 하는 거는 거짓말 하려면 찔끔찔끔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나는 그냥 통치행위로서 내가 오죽하면 저렇게 했어.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잖아. 오죽하면 우리 저럴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가 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고 왕정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될 수가 있느냐.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므로 당연하죠. 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대법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에도 민트 꽁주님께서 네. 이렇게 막 총을 쏴라, 도끼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윤석열 씨가 체포가 왜 안 되는지 긴급 체포하고도 남은 상황인데 방어권이 있대잖아요. 왜요? 방어권이 있대잖아. 왜요? 술을 잘 먹어서? 윤석열한테도 방어권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총을 쏘라 오니까 그러고 이게 그런 총을 사람한테도.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아마 지금 국회 끔찍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네. 아까 항의하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할 우스꽝스러운 단계라서 할 일 게 다 했으니까. 아니 할 거면은 좀 더 가졌으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할 것 같아. 아니, 정말로 신용하고 사진 찍으려고 보도 사진전 연 겁니까 지금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검찰들이 네. 계속 속보를 냈잖아요. 그 속보를 보고 자기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빨쳤어요. 총으로 쏴. 야, 다 잡으라 했대. 우리도 죽이라 했대. 막 이러면서 지금 다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공소장에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우 뭐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가 곽정군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차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만약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 길은 뭐겠습니까? 체포. 네. 체포. 구속. 아, 긴급 체포해야죠. 체포. 그냥 가면 안 돼요. 구속. 똑같이 707 어디요? 막 그런 특수부대들 다 데려가야죠. 경호원들이 다 맡고 있을 텐데 헬기도 우리에게는 동원해가지고 응원봉이 있잖아. 응원봉이. 응원봉 들고 가면 돼. 우리는 지금 평화적으로. 또 아니 시작하는 그것도 겁니다. 문제인 게 지금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번번이 맞아요. 경호처의 반대로 막히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안가 CCTV를 당연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삼청동 안가. 왜냐하면 네. 삼청동 안가가 계엄을 전후로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주 회합한 장소예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맞아요. 무슨 내용을 모의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보니까 경호처의 비협조로 CCTV 확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또 우원식 국회의장 그 한남동 공간에도 군인들이 갔잖아요. 보호해 주러 갔다잖아요. 산불 감시도 하려고 했대 보니까. 네. 그런 거짓말을 이거 어디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이 맘 너무 많아서 같으면, 기억도 못 해. 기분 같으면 가가지고 진짜 개패도 패줬으면 좋겠어. 정말 속 시원하게 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젠틀맨이 그런 말을. 진짜. 사형제 다시 집행해야죠. 부활하고. 아 진짜 막 머리 쥐어뜯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침착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몰려가도 과격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우리 시민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전 세계에.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기 우리가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네. 극복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음. 가서 계속 집회 시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더 많아져서 국민들이 이런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지 못하도록 고개 쳐들면은 너네들도 다 죽는다는 경고를 보내주지 않으면 네.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네. 이런 오랫동안 쌓여온 기득권의 뿌리. 윤석열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카르텔이란 말을 지금 못 써가지고 답답해 죽겠구만 아주. 근데 집단- 네. 이런 집단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식 이권을 나누는 관계 이게 굉장히 끈끈해요.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는 나도 내란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내란 범들과 같은 취급을 언젠가 받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뭔가 해먹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더 사람이 도끼가 오르는 법이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이번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까 탄핵하는 거, 또 최상목한테가 최상목 또 탄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진짜 어떻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안 무너집니다.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다 질서 있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네. 그거에 따라 가는 거고요. 이런 자들한테 국정을 맡겨두지 않아야 한다면 계속 탄핵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 절대 흔들리지 네.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잠깐 혼란스럽겠지만 틀림없이 빨리 안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원래 오늘 방송에 김상욱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는데 왜 오지 않냐는 질문을 주고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 뭐 그 국회 본회의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앉아서 표결을 하고 지금 맨 앞에 결과를 앉아있네. 보기 위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네. 투표함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악수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렇다는데 아까도 보니까 야당 의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뭐 격려를 받는 그런 모양새도 연출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기회 될 때 김상욱 의원을 다시 모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런 또 도움이 힘이 좋습니다. 나서 네. 그 목소리에 또 핏대 좀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극복의 첫 번째 단계는 이번에 내란에 공범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악인들을 쓴맛을 보여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빌런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진짜 꼭 제대로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아니 해야 결국은 합니다. 그날 그 비상계엄 당일 내란의 전모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에서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단을 보냈는데 그 준비 기일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간 겁나 끌겠습니다. 이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헌재가 네. 잘하고 있는 게 시간 겁나게 끌고 싶어도 네. 아 우리는 예정대로 가겠다라고 1월 3일로 다시 또 잡았습니까? 맞아요. 기일을? 준비 기일을. 네. 예. 근데 이제 준비 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재판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나와가지고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를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뭐 국무회의 소집을 누가 가장 주도적으로 했는가 이렇게 쟁점을 정리해주고 그러면 그 쟁점을 잘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증인은 누구를 부를 것인가? 뭐 잘생겼다고 구경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맞아요. 위해서. 네. 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세 차례 정도 네. 열면 그 다음에 네. 곧바로 이제 심리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윤석열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아니 그럼 많이 그가- 하든가 그러게 말이야.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시간 끌기 작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6인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충분하게 반론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걸 나중에 가서 시비 삼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밑자락을 까는 하는 거예요 거죠. 지금. 네. 헌법재판소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 선동하듯이 재판을 끌고 갈 가능성은 많은데요. 네. 전 두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박근혜도 똑같이 그랬어. 음. 근데 결국 그거 안 헌법재판소가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받아들이지는 기회에 않았어요. 그 윤석열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럴 왜냐하면 사람으로 안 보여. 우리가 알코올성 보통- 치매 때문에 못 돌아봐요. 내일 어제 일도 기억 못해요. 얘기 좀 합시다. 그거. 진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애경사를 치르잖아요. 그럼 그때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그 주변에 많던 검사 출신 변호사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도 결국에는 뭐 계속 말만 하지 결국 자기는 변호인단으로 변호인단은 또 들어가지도 아니죠. 않더만. 그러니까 변호인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저는 윤석열의 변호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정말로 이 내란죄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런 신념과 원칙과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변호합니까? 제가 요즘 변호인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이라잖아요. 너는 얼마 주면 할래?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5억에서 보통 50억 부른다잖아요. 왜? 야 50억이나 불러 네가? 야 나 이제 평생 변호사 못 할 건데 평생 먹고 살 돈은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아니 기업인들이 정강원 목사가 보내줄 거예요. 아. 정강원 목사가 김용현 그 변호인도 보내줬다잖아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너무 짜게 부른 것 같아요. 보통 기업인들이 본인들 큰 거 할 때는 100억씩 큰 대형 로펌들 해가지고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돈 조금 해가지고 갈까? 7억이면은 껌값이죠. 아 장모하고 700억을 불러도 지금 갈까? 장모하고 아니, 부인이 뭐 만수르도 아니고 껌값이 비싸고 그렇게. 응?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변호인단 면면을 보면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 기자 생활하면서 봤던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수원 사법연수원 20기인 배보윤 변호사 이분인데 이 사람. 이분이 어쨌든 간에 헌재 심판을 주로 이제 대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헌법재판관은 아니고 연구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분이 공보가. 헌재 공보관, 헌재 그 임무나 역할을 알려주는 임 역할을 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공직 생활을 마친 이후에 입장이 되게 재밌습니다. 네. 2019년 4월에 네. 보수 성향의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출범식에서 네. 공직자로서 네.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였다고요. 보는 거예요. 네. 아, 참 진짜 요즘에 글쎄요 뭐 사람들이 자기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생각하는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거든요. 다단계나 뭐 이런 거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다단계에서 홍보할 때 네.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 홍보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가 있는데 연예인도 가 있는데 정치인도 있는데 이러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심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말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김용현 변호인들 봐봐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선관위 앞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막 기자회견 하듯이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도취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날까가 봐 걱정이 되고 글쎄요. 이런 사람 아니면은 뭐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내란범을 뭐 변호하겠다고 그지. 가지도 예. 않겠지. 설마. 그 와중에 기쁜 정상적으로. 소식이 있습니다. 뭐요? 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네. 192표로 192표? 찬성됐다는 것이고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네. 192표. 2표로 이제 된 것이고 네. 아마도 개혁신당도 3표가 아마도 다 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결과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인데 네. 여하간 이제 그 뭐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그 유무를 떠나가지고 그 내란에 대한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심판 과정들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오늘 헌재 변론 준비 기일 중에서 또 눈여겨봤던 그 반응 중에 하나는 그 주시민 정형식 재판관 있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네. 얘기를 했냐면은 피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해요. 좀 아리까리해. 믿지는 말고 계속 이렇게 긴장하면서 협조해주면 충분히 방어권 네. 보장해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다 증거를 갖다 들이대려고 한다거나 네. 다른 또 논리를 들이대면 계속 뭔가 심리가 늘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뭘 반대할 거 들이댈 게 있어야 말이지. 저는 내가 꼭 볼 때는. 윤석열 들이댈 게 대통령이 있나? 직접 변론한다니까 꼭 직접 변론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독재자들이 계엄 선포했을 때 논리를 다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집권에 성공했을 때 검찰이 전두환에 대해서 처음 전두환 신군부 수사하고 난 다음에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 만들어낸 것처럼 음. 그런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저는 신뢰하고 싶어요. 일단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거기를 불신해 버리면 우리가 기대할 게 없잖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바라보면요, 저는 2개월 안에 끝난다고 봐요. 이거. 네. 2개월 안에 파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더군다나 아까 이제 한다고 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저런 내용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지시가 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불법적인 지시를 결국은 그 지시를 받은 자들이 헌재 심판대에 서서 다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검찰이 체포조. 선관위 체포조 도구 사진을 공개했는데 와. 야 끔찍합니다. 송곳과 망치, 망치, 로프. 야 어떻게 저런 걸로 망치. 지금 저거 사람을 강제력을 행사해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지금 그날 출동했던 북파 공작원들 다 복귀했습니까? 했습니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역들은 복귀를 안 하다가 복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복귀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총을 근데 쏴서라도 국회 야구 진입이야. 방망이를 왜 갖고 들어갔어? 아니 총을 쏘기 전에 일단 패야 되니까요. 야구 방망이로? 왜? 그럼 야구 방망이 야구 아니 하려고 근데 했어요? 저런 증거 사진을 보여준 게 보통은 조폭들 검거하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조폭들이 그 봐요. 민간 내가 아까 조폭 같다 네. 그랬잖아. 일반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돈 네. 뜯어낼 때 그런 건데 네. 저희 저런 도구들을 야 우리 정부 문민 정부에서 저거 다새 돈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번에 계엄을 네. 위해서 새로 다 구입했네. 완전 다 새 그러네요. 거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쓴 것처럼 광에 윤택이 나는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뚫고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권성동 어떻게? 씨는 내란 선전, 내란 선동 이런 걸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구들을 저렇게 결집시키고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망언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어요 지금. 아, 우리가 지금 준비하시고 권성동 있죠. 때문에 지금 흩어지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금. 대변인님 네, 전선을 딱 부탁드립니다. 하나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윤석열로. 일단은 헌법재판관 3명부터 빨리 임명을 해서 네.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권성동 그 두꺼운 나치나 좀 벗겨냈어. 네. 아까 보니까 기자회견 막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자들 보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공수처가 이제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니까 아마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은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시한은 총 20일입니다. 지금 수사기관끼리 약정을 한 바에 따르면 잠정적으로는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다. 네. 열흘간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네.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 넘겨서 네. 검찰이 나머지 10일을 네. 그 조사한 이후에 기소하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검찰이 수집한 정보만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근데 듭니다. 제가 네. 진짜 또 한편으로 제 손을 이제 후회스러운 게 네. 순진하게 한덕수를 믿었다는 게 저는 이제 소환장 3번 보냈으면 한덕수가 경호처에다 지시해가지고 체포하는데 협조해라. 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그 담화문 발표하고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세상을 몰라도 아직 진짜 몰랐던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런 아니, 사람을 왜냐면 믿고 한덕수 우리가. 총리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근슬쩍 설마 이제 이세인 시국 판단을 좀 하겠지 이런 좀 착각과 오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저는 네. 그러면 한덕수가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본인도 내란과 관련돼 가지고 크게 죄를 지었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도둑이 재발절해 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신병에 좋을까라고 판단한 결과 네. 저는 결국엔 드러날 내란 공범 그러니까 공조 방조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뭐 박근혜 그때 탄핵 때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갑자기 뭐 우리나라 보수가 뭐 이렇게 됐을 리도 없는 거고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와 직결되는 뭔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면은 저런 식의 행동을 보이기 어렵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란범이 될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김용현이가 얘기하잖아요. 한덕수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개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한덕수한테 무슨 말이든 건넸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개헌 국무회의가 열린 게 10시 무렵이었는데 네. 한독수는 9시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따로 불러가지고 한독수를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계엄 얘기 처음 들었는데 네. 자기가 반대했다고 했어. 계엄에. 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하지만 근데 국무회 소집은 또 했어. 그렇죠. 국무회 소집을 했어. 증거는 네. 없잖아요. 아니 그건 증거가 그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잖아. 안 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덕수가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 사람이 그건 없으니 없죠. 그건 믿을 수가 없지만 당연하죠. 결과를 네. 보고 개헌 하는 거지. 국무회는 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대를 했다면 저 못 열겠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야죠. 어떻게 엽니까? 라고 얘기했어야 정상인데 자기가 개헌 국무회를 소집했잖아요. 열어줬잖아. 자기가 그렇죠. 소집했잖아. 음. 그건 그렇죠. 협조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란 공범이에요. 나와서 그냥. 폭로 기자회견 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공범. 그리고 내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지금 내라고 하는 서류가 2개가 있는데 그게 개헌 포고령 1호하고 맞아요. 국무회의 네. 회의록이에요. 그렇죠. 안 네. 내죠? 좀 안 내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회의록을 낼 수 있겠냐고. 없으니까 못 그 내는 모든 거죠. 것들이 네. 다 담겨 있을 텐데. 그거 다 사인해야 되죠. 국무위원 그것도 부서. 위법이고요. 네. 부서 해야 네. 되는 거고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것도 위법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거를 볼 필요가 없다. 계엄을 선포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네. 뭐 그 다음엔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형사적인 내란죄 처벌에 관한 거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개헌 선포 과정의 절차를 보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개헌 선포의 절차에서 국무회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소집하고 난 다음에 부서하게 돼 있고 서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명도 안 했고 네. 회의록도 안 남겼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이 그냥 해버렸다는 얘기는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만 봐도 그냥 헌법소 의지가 없는 그냥 계엄 선포했다는 게 확인되면 그냥 바로 탄핵할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아,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그냥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하게 절차적 미비 소집을 했느냐 또 국회에 통과했느냐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건 온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네. 실시간으로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문구 쓰고 총을 쏴라 도끼로 찍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형사재판으로 네. 쭉 갈 문제인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한 게 그 보수 패널들하고 같이 막 논쟁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안 듣습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군 지휘관들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으니까 너네 말 들어 명령해 가가지고 국회 뚫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들으면은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만 범죄가- 하는 얘기죠.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누구는 명령을 들어도 지시를 들어도 하면 해도 괜찮고 누구는 지시를 들었는데 그거 행동으로 옮겼다고 처벌받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내란죄 성립 요건에는 이건 법률가가 와서 얘기해야 되지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네.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네. 부하 수행죄가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거 줏대 없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말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란 수행에서는요 아무리 지시를 해도 지시를 거부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면 누구든 다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참작은 해줄 거는 수 있지만 지금 한덕수 탄핵 가결의 되게 중요한 시점에 검찰이 엄청 치명적인 속보를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이 검찰에 엄청 많이 뒤통수 엿먹을 하는 거지. 근데 한마디로. 이게 이게 설명을 어떤 드리면 의도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보니까 엿먹을 하는 거지. 오늘 사실은. 그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 같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아마도 차장 검사가 브리핑도 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문답을 받고 한 건데 네. 이게 통상적인 문법에 비춰보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알죠. 상황에서 네. 물론 이제 구속 만기가 됐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음. 실무적인 이유가 있지만 음. 자료를 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이 게임은 끝났다. 끝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솔직히 끝났다. 말씀드리면 그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너무 예. 동시다발적이네. 탄핵안을 네. 투표하고 있는데 검찰 속보가 계속 그러니까, 나와. 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동시간대에 거예요. 그것도 네. 사실은 윤석열이 네. 검찰을 사냥개로 키워놨잖아요. 그럼 버린 카드라는 거죠. 검찰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랑 그렇지, 김용현. 이제 명백한 사냥- 증거 앞에서 어떻게 할수 사냥개로 있겠습니까, 키운 사람이 이게 지금. 윤석열이야. 네. 근데 사냥개가 됐어. 음. 그럼 뭔가를 해야 되잖아. 네. 사냥을 해야 되잖아. 주인을 물어 이제. 그렇지. 이제는 주인을 사냥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야 제가 사냥개가 아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 보수의 변호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네.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자꾸 윤석열 사단 이렇게 말하는데 네. 윤석열은 사단이 없다. 그러면 왜? 사단 정도가 있으려면 옛날로 따지면 우병우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을 거느리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답니다. 네. 첫 번째로 다른 자기 아래 후배 검사들한테 승진의 혜택을 줄 수가 있어야 네. 되고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지 사단이 생기는데 네. 알다시피 윤석열은 구수한 사람이어가지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수.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시켜주고 혜택을 주냐. 자기도 능력 인정 못 받고 돌고 있는데 미운 오리 새끼인데 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줄 서는 거지. 윤석열은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 조직에서는 그냥 윤석열을 더 이용한 건가?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자신들의 조직을 그거는 위해서? 바보를 앞세워. 한동훈 사단이 있겠지. 어. 한동훈은 소년등과했잖아. 음. 소년등과 가지고 일찍 검찰로 들어가서 특수통으로만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 한동훈이 네. 결국은 검찰을 한동훈화 해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왔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왜 민정수석 자리를 다시 만들었겠어요.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그것만 막기 위해서 그랬을까? 결국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라인을 축출하는 작업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하고 검찰총장 심우정 임명한 거는 한동훈하고 가급적 먼 검찰들, 박성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먼 사람들을 갖다가 넣은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사실 공수처 엄청 답답하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근데 검찰 속보 봐요. 엄청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검찰이 부패됐다는 건 알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 검찰만큼 이렇게 빠르고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수처 국수본 뭐 하는 거예요? 공수처는 너무 적어요. 수사 인력이. 그 애초부터.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검찰 인력이 지금 100명, 경찰이 120명, 근데 공수처가 40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인적 구성만 공수처 보더라도 검사 예. 정원이 25이야.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공수처가 나섰으면은 시원시원하게 해야죠. 1인 시위를 우리가 하든. 하나씩 고쳐 나갑시다. 안 돼요. 지금 바쁘다고요. 고쳐 나갑시다. 와. 아니, 근데 근데 공수처는 한 방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빠르게 여러 상황들이 합시다. 돌아가는데 네. 그 윤석열 측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아니하냐면은 네. 기자들은 이제 문답을 한 겁니다. 공수처에 아직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이 안 됐다 그랬더니 헌법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 문제는 아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뭐 이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싶다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한참 달려가지고 종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출발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손을 거예요. 들고 제가 얼마나 말했잖아요. 한심합니까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이 되려면 네. 윤석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 예? 지금 기차가 저기까지 가 있는데 네.